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창훈 강사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바에서 정보의 정의 부분 두 번째입니다. 동영상을 둘로 나눠야 됐어요. 길어서. 자, 그러면 저번 부분에서 바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라는 정보, 문자, 크게 자바에서 숫자와 문자, 그 다음에 true, false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문자 정보를 어떻게 여러분이 자바에서 문자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에다가 문자를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이 차라는 키워드를 써야 되겠습니다. 캐릭터 약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주고 변수명, 임의의 변수명 하나 준다면 메모리상에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되고 이름이 붙겠죠. 그러면 그 이름을 이용해서 문자 리터럴, 요거는 이제 문자 리터럴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호따옴표를 이용해야만이 문자 리터럴이 되겠습니다. 문자 리터럴을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활용하려면 여기 이렇게 해봤어요. 문자로 출력을 한번 해보려면 %C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문자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메모리에 그게 문자로 기억은 안 된다고 그랬죠. 정수로 기억이 숫자로 기억된단 말이죠. 메모리는 이인수밖에 기억을 못 하니까요. 표현 못 하니까. 그래서 수는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자를 정수로 바꿔서 바꾼다는 것은 메모리에 있는 그대로 메모리에 들어있는 그 숫자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차 자료형이라서 숫자를 가져올 때 중간에 그 문자로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바로 여기다가 문자로 출력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값은 그대로 정수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 정수로 A를 저장했지만 우리는 65 같은 이런 그 정수로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음, 여기 이게 형 변환 연산자라고 그랬죠? 정수로 형 변환해라. 어디 있는 것을? 이것을. 자, 이건 뭡니까? 이건 문자잖아요. 호따옴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메모리에 들어갈 때는 A라는 형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A에 해당하는 97이라는 숫자. 이거 약속이 돼 있죠. 아스키 코드, 유니코드 체계로 다 약속이 돼 있죠. A라는 소문자는 97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메모리에. 그런데 그것을 읽어다가 화면에 출력할 때는 그게 차 자료형이라서 화면에 문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바꿔서 출력하는 거죠. 그런데 문자로 출력하지 말고 그냥 정수로 출력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수로 출력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문자가 나오고 여기는 정수가 나오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문자, 여기는 정수.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A의 문자 표현과 A의 정수 표현, Z의 문자 표현과 Z의 정수 표현을 한 줄에 한번 출력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또 실습을 다양하고 재밌게 해보려면 무작위 숫자를 구하는 방법을 알면 실제와 비슷한 코딩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무작위 숫자를 제공해주는 추출하도록 제공해주는 랜덤이라는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만들어 쓰면 됩니다. 인스턴스. 자, 이런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를 메모리에다가 로드하려면 앞에 new를 붙여주면 돼요. 자, 처음이니까 우리는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메모리에 동적 로드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돌아갈 때 실행될 때 랜덤이라는 클래스 여러분 클래스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게 기능과 정보가 있는 거예요. 기능과 정보가 있어.
그 기능과 정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다가 로드하는 거예요. new는 새로 로드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미 있어도 지금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한 번 더 로드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로드된 정체를 우리는 인스턴스 혹은 객체라고 하고요. 이걸 인스턴스 생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적 메모리 할당입니다. 동적이라는 것은 실행 시간에 메모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할당되는 거죠. 자바에서는 동적 메모리가 할당되는 메모리 영역을 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힙에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돼서 그 주소가 여기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변수에. 자, 이것도 참조형 변수죠. 이 참조형 변수 여기에 그 객체의 주소가 들어있겠습니다. 주소를 한번 출력해 보려면 이렇게 보면요. 골뱅이 오른쪽에 주소가 16진수로 보이게 될 것이고요. 네, 이 객체를 우리가 부려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이 객체 안에 next in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5를 주면 5 미만의 0부터 5 미만의 수, 그러니까 0부터 4죠. 0부터 4 사이에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무작위로 추출해 줍니다. 무작위죠. 이게 무작위. 5 빼고 0부터 4까지 무작위 수를 구에다가 여기다 리턴을 해주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문제입니다. 회원 번호가 11부터 20까지 있다고 할 때 이 번호에서 3개만 좀 추출해 보자 라는 얘기죠.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동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고 시간을 주는 것이 동영상에는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문제를 내고 수업 시간에 했던 그 해답에 대해서 제가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여기를 자, 여기 이 사이에 추출을 해야 되는 그 수의 범위가 10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0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9 사이의 숫자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얘가 0부터 9 거기다가 11을 더해줘요. 11. 그 11은 여기에 범위의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걸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수는 11부터 20 사이의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3번을 추첨해 본 겁니다. 자, 한 번 추첨해서 여기다 출력하고 또 한 번 추첨해서 여기 출력하고 또 한 번 추첨해서 여기 출력해보고 이렇게 3개를 추첨해 가지고 무작위 숫자 11부터 20 사이에 있는 무작위 숫자가 여기 출력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냐면 여기가 아마 처음에는 여기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 나눗셈이죠. 슬래시는 나눗셈. 자, 5를 2로 나누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2.5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수로 나눗셈을 하니까 둘 다 정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것은 몫이 나오는데 정수가 나와요. 2.5가 나오는 게 아니라 2.5는 실수잖아요. 정수 나눗셈에서는 정수만 나옵니다. 그래서 2.5가 나오지 않고 5를 버리고 2만 나와요. 그래서 나눗셈 결과가 정수로만 나옵니다. 이렇게 정수 나눗셈이니까. 여기서는 2가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실수 부분도 몫으로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한쪽을 실수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 자료형이 뭐예요, 여러분? 뒤에가 F가 안 붙었으니까 얘는 뭡니까? 더블형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는 더블형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한쪽이 더블형이니까. 그래서 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예요. 무작위 수를 정수를 추출해서
홀짝을 구분하고 짝수 홀수라고 표시하는 기능. 자, 여기서 무작위 숫자가 나왔습니다. 100 사이에 0부터 99 사이의 숫자가 나왔겠죠. 이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식별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2로 나누어서 이 연산자가 뭐죠? 이건 나머지 연산자예요. 나머지 연산자. 나머지. 자, 이거는 몫을 구하는 연산자고 얘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예요. 그런데 2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2보다 작은 수가 나와요. 0과 1이 나오겠죠. 0과 1.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은 숫자가 홀수란 얘기고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딱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짝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막연산자의 왼쪽은 반드시 불량값이라고 그랬죠. 불량값입니다. 자, 비교 연산자가 있으니까 불량값이죠. 짝수면 true가 되겠죠. 짝수가 true면. 그럼 여기 true면 이 값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짝수. 여기가 짝수가 아니면 홀수가 리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자열 리터럴이 돼요. 문자열 리터럴. 그래서 결과는 숫자 몇은 여기 있죠. 숫자 몇은 걔는 홀수다 짝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동영상을 보고요. 가만히 있고 그렇구나라고 하면은 여러분 코딩 안 돼요. 여러분 실력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동영상대로 여러분이 문제를 하나 내고요. 내고 정말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주 우리 화요일부터 시작하죠. 다음 주 화요일에 따라올 수가 있어요. 특히 전 하루 이틀 과정을 놓치신 분들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게을러서 누구나 할 거 없죠. 우리 마음은 다 게으르죠. 왜냐하면 편한 걸 추구하니까. 그런데 지금 편하면 안 돼요. 이거 공부할 때. 나중에 엄청 불편하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길을 가지 못하거나 그게 편한 건 아니겠죠? 예, 지금 너무 편한 걸 추구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를 하나 내고 여러분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이해가 부족한지 다 알게 되고 그걸 딱 찍어서 정말 충실하게 여러분 실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화요일부터 강사가 하는 얘기가 상식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자, 지금까지 했던 정보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보를 정의할 수 있어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바에서 정보는 기본형과 참조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본형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숫자하고 문자하고 논리. 숫자는 정수와 실수가 있습니다. 정수는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있고요. 실수는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있고요. 4바이트, 8바이트에 따라서 뭐가 틀려져요? 소수점 이하 정밀도가 틀려진다고 그랬죠. 자, 문자는 차라는 자료형으로 나타내고 양수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6부터 0부터 6, 5, 3, 5, 65,535.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2의 16승이에요. 얘가 2바이트 공간이거든요. 2바이트 공간으로 문자 한 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논리형은 불리언 이렇게 쓰고요. 트루 폴스 값만 받을 수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불리언 데이터의 리터럴은 몇 가지가 있어요? true와 false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차 자료형은 원칙은 문자를 넣어야 되지만 문자는 메모리에 저장될 때 문자가 저장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숫자가 저장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숫자를 줄 수 있어요. 그 숫자를 저장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출력해 보면 97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고 A가 나와요. A.
소문자 A죠. 왜냐하면 이게 차 자료형이라서 차 자료형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숫자인데 97인데 숫자 97을 가져오면서 이 자료형이 문자니까 화면에는 문자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97이 들어있지만 화면에 출력할 때 A라는 97과 매핑되어 있는 문자가 출력이 되죠. 자, 무작위수 추출해서 문자로 화면에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작위 숫자를 이렇게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A라는 문자의 수와 Z라는 숫자가 뭘로 되어 있는지 자, 스타트와 엔드로 추출하고 이건 아까 우리 해봤어요. 전 동영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작위수를 추출하려면 next int를 쓴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end에서 start 이렇게 빼고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총 뽑아야 될 26개 문자가 되겠죠. 가지수인 거죠. 그럼 26 이렇게 주고 그렇게 뽑습니다. 그럼 0부터 25 사이의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0부터 25 사이의 숫자가 나오죠. 거기다가 스타트를 더해요. 그러면은 첫 문자부터 A부터 나오겠죠? A부터 Z까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무작위 수를 하나 뽑았어요. 이렇게 얘를 차로 캐스팅 해가지고 차에다 담고 출력해 보면 여기서 임의의 문자가 나온다. 무작위 문자가 하나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는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지만 여러분 동영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돌려가지고 또 듣고 하세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사실 제일 재미가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 까딱 소홀히 하고 나중에 처리한다라는 개념이 여러분 손에서 안 나오게 되는 이런 어, 함정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코딩을 해서 익히고 넘어가야 다음이 재밌어지고 가뿐해집니다. 다음이 쉬워지려면 꼭 이 부분을 여러분 손으로 익히고 넘어가도록 타이핑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또 실습을 또 실제와 같은 이런 코드를 만들어 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입력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키보드에서 입력받는 방법은 간단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읽어드린다라고 할 때는 읽어드린다라는 말이 스캐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캐너의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캐너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클래스가 메모리에 로드되게 하려고 뉴한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스캐너의 기능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메모리에 두고. 그런데 이 스캐너 여기다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요. 현재 시스템의 입력 장치로부터 읽어오는 역할을 해요. 얘가. 현재 시스템, 우리 컴퓨터죠? 우리 컴퓨터의 그것은 키보드잖아요. 입력 장치니까. 그래서 우리 컴퓨터의 입력 장치에서 읽어오는 기능들이 새로 메모리에 로드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스턴스라고 하죠. 그래서 스캐너의 인스턴스의 그 주소가 이 스캔이라는 참조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면 키보드에서 읽어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읽어오죠? 이렇게 하면 읽어오는 거예요. 한 행을 키보드에서 한 행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용자가 타이핑을 해야 되겠죠. 타이핑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한테 일단 이렇게 띄워요.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라고 띄우고 키보드에서 우리는 읽어오겠다라고 하면 화면에 이게 딱 뜨기 때문에 이용자는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엔터를 칠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문자를 읽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행을. 자, 읽어와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쪼개야 돼. 이렇게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쪼개. 그러면 데이터 두 개가 되죠? 데이터 두 개가 되는데 그 데이터 두 개를요, 한 개 이름으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묶음이 나온단 말이죠. 데이터를 묶어서 한 개로 묶어졌으니까 한 개가 되잖아요. 그런 자료형이 있어요. 그런 자료 구조가 있어요. 자료 구조가. 그래서 쪼개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한 묶음으로 자료 구조로 만들어서 얘가 리턴을 해줍니다. 요 기능이. 그래서 우리는 자료의 묶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자료의 묶음이 배열인데 배열의 자료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묶음으로. 묶음이다. 딱 묶여 있다. 암기하기 편하잖아요. 묶여 있다. 라고. 그래서 문자열이 묶여 있는 자료 구조다. 라는 뜻이에요. 아주 직관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세요. 그래야 머리 쓰고 해석 안 하고 안 찾아보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하고요? 문자열이 묶여 있는 자료 구조다. 그걸 우리는 물론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것을 어레이라고 합니다. 어레이, 배열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배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문자열 배열을 리턴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른 이해가 안 되죠? 문자열 묶음을 리턴한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들릴 거예요. 점차 이제 배열이라는 말도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 묶음이 들어왔어요. 그 묶음을 로그인하는 이름, 요거 변수죠. 문자열 묶음 변수예요. 배열 변수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배열 변수는 문자열 묶음이니까 그 안에 꺽쇠를 열고요. 그 묶음, 자 문자열 묶음이죠. 문자열 묶음에서 첫 번째, 0은 첫 번째를 가리켜요. 첫 번째 문자열, 요는 두 번째 문자열. 이렇게 두 개가 문자열 들어있으니까 앞에 있는 것은 0번으로 가리키면서 그 묶음에서 기회를 풀어냅니다. 그럼 문자열이 되죠. 이용자 아이디가 되겠죠. 또 두 번째 입력한 것은 암호라고 했으니까 암호를 꺼내서 암호란 패스워드의 약자로 PW 되는데 그 문자를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키보드에서 가져온 두 개의 값이 되겠죠. 그것을 한번 출력해 봐요. %s로 %s로 패스워드 이렇게 출력하죠. 이건 우리 이미 서식 문자를 출력해서 공부한 내용이니까요. 앞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이제 읽어오는 것도 우리 이해하게 돼 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키보드에서 왕성하게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자, 동적인 데이터를 많이 부릴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실제와 같은 실습을 할 수 있거든요. 또 많이 쓰는 정수로 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문자열로 키보드에서 읽어드리면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기본적으로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 숫자를 입력했는데도 문자열 포맷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서 가감승제에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려면 인티저라는 래퍼 클래스라고 그랬죠. 이 래퍼 클래스를 이용해서 파스라는 것은 1차 가공하는 겁니다. 가공하는 거예요. 정수로 가공해 줘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문자일인데 정수로 가공한다. 그럼 정수니까 인트로 받아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 두 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가감 승제가 가능한 문자일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와 3이 덧셈 가능한 정수가 돼서 8로 여기 기억이 되겠죠. 출력해 보면 8 나올 겁니다. 자, 또 문제가 나옵니다. 키보드에서 두 개의 정수를 받아들여서 곱셈 식과 결과값을 출력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키보드에서 받아들일 기능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주고요. 키보드에서 숫자 2개를 받아야 되니까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라고 메시지 띄워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 받아오고, 두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숫자 받아오고. 자, 얘들은 곱셈을 할 수 없는 문자열이죠. 얘와 얘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곱셈 못해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해서 정수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수화했으니까 이제 곱셈이 가능해요. 곱셈에서 서식 문자열로 딱 출력해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건 여러분 다 실습으로 반드시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고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 주에 상식으로 들려요. 강사 얘기가. 자, 또 더 간단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읽어오는 기능을 이렇게 스캐너로 준비했고요. 수1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 next line이 아니라 next int 이렇게 하면 키보드에서 문자열을 읽으면서 정수로 바로 변환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pass int를 안 쓰고도 이런 경우에는 정수화가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해지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바로 정수 곱셈이 가능하죠. 뭐만 바뀌었어요? next line이 아니라 next int 이렇게 하면 읽어오면서 바로 정수로 변환해 버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UID 패스워드 아이디하고 암호를 입력해서요. 그 아이디와 암호가 아이디가 스미스이고 패스워드가 000인 경우에만 로그인 성공, 그 외에는 로그인 실패라고 출력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키보드에서 받아오니까 또 기능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기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디 입력 받아야 되겠죠. 그럼 아이디 입력하라고 이렇게 넣어주니까, 자, 여기서 나온 것은 당연히 문자일이니까 next line으로 받으면 돼요. 그럼 여기가 아이디가 들어갈 것이고 암호 입력하라고 하고 다시 또 문자열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자, 아이디가 스미스이고 패스워드가 000인지 보려면 문자열 비교니까요. 문자열 비교할 때는 뭘 쓰라고 그랬어요? 전 동영상에서 equals를 쓰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UID가 뭡니까? 요 UID 요거죠. 키보드에서 입력된 이용자의 아이디죠. 그게 스미스이고, 그리고 이게 논리 엔드예요, 여러분. 논리 엔드는 양쪽이 true일 때 true를 리턴한다고 그랬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또 패스워드가 000인지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논리 엔드로 엮여 있으니까 이 논리 엔드, 이 연산자는 반드시 우리한테 값 한 개를 리턴한다고 그랬죠. 양쪽이 true면 여기서 true가 나와요. 양쪽이 true라는 것은 스미스가 맞고 000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사막 연산자니까 로그인 성공이 리턴되게 되는 거죠. 안 되면 로그인 실패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문자열 리터럴이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전체 값이 문자열이 됐으니까 이것은 표현식이에요. 표현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자열 표현식이죠. 문자열표 한 개의 문자열이 되니까 문자열 표현식이에요. 한 개 값으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되고 한 개의 값이니까 이 한 개의 변수에다가 기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로그인 성공, 실패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금요일 이틀 공부했던 내용이 완전히 동영상으로 제가 다 만들어 봤습니다. 제 카톡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린 것은 여러분 카톡으로 질문하라고 의미해서 전화번호를 그날 이렇게 남겨놨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예.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정말 이제
어, 전부 동일한 그런 그 진도 상태를 가지고 강사의 얘기가 상식적으로 좀 술술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이틀 기간에 여러분 빠졌던 그분들 꼭 제대로 이걸로 보강하셔가지고 한 사람도 낙오가 없이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에서 다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꾸준히만 따라오시면 여러분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공부해서 좋은 결과 내년 3월에 성공하는 그런 여러분 얼굴에 전부 한방 미소가 이렇게 퍼지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모아서 보완을 해 드릴 테니까 서슴지 마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이번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